요즘에 뭐 모든 일이 다 힘들지만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들이 존나 힘들다고 합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고 학부모 때문에 힘들대요. 이 사진처럼 헬리콥터 부모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아이들에게 자주 잔소리하고 학교와 교사에게도 심하게 간섭하는 부모를 말하거든요. 이게 외국에서 나온 말인데 외국에서 이제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애들이 뭐 필요하다고 부르면은 뭐 헬리콥터 타고 날아와서 준비물 챙겨주는 것처럼 이러한 현상으로 시작됐던 건데 뭐 한마디로 극성 떠는 부모인 거죠. 이게 요즘에는 점점 심해져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교수, 애가 대학생인데 교수한테 카톡해요. 심지어 군대 간 아들 중대장한테도 문자 보냅니다. 우리 애 오늘 밥 잘 먹었나요?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존나 스트레스래요. 당연히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 하는 일에 관심이 생기고 이왕이면 잘 되는 게 좋으니까 직접 나설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너무하다는 거예요.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거론도 안 되고 있지만.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당연히 모든 일의 원인은 복합적이죠. 많이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보이는 게 제 생각에는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 아닌가. 뭐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도 여러 개 있겠지만 그건 빼고 출산율이 낮아져서 가정이 웬만하면 한 명, 많아야 두 명의 아이를 키운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뭐 3명, 4명이 거의 없어요. 한두 명의 아이를 그래서 예전보다 더 신경 써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심지어 이제 경쟁도 심하잖아요. 그래서 취업과 독립까지 가는 동안 준비가 존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2030이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고 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집값도 비싸죠. 단순히 월급 저금하는 식으로는 30 전에 독립을 생각도 할 수도 없어요. 독립이 뭐야? 취업이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여기에 이혼율도 많이 올라갔죠. 예전에는 결혼을 못하거나 아니면 이혼했으면은 색안경 끼기 되게 좋았어요. 이상한 사람인가? 왜 저러지? 왜 이혼을 해? 결혼을 왜 안 해?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이혼 뭐 한 번, 두 번도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편부모 가정이 늘어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 편부모는 노인이 됩니다. 그럼 자식이 성인으로 자랐을 때 이제는 역으로 자식이 한 명의 부모를 돌보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길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식과 부모가 서로 자기가 아니면 보호할 사람이 없는 가족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는 일이 먼저 생길 뿐인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아니라도 뭐 다양한 이유로 자식에 대한 집착은 생길 수 있는데 그중 한 집착으로 생긴 사건을 알아볼 겁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 알아볼게요. 일본 도쿄 아라카와구 히가시오구라는 곳에 이 가게가 있어요. 카즈야라고 화과자를 파는 가게인데요. 지금은 폐업하고 없어요. 이렇게 변했죠. 폐업한 이유가 이번에 이야기할 사건 때문인 겁니다. 여기 주인이 키즈 히데키라고 과자 장인으로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화과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는데 거래처를 도는 거죠, 매일. 우리 거 팔아달라, 이렇게 납품할 테니 팔아달라, 뭐 이런 거. 거래처 따로 다니는 사람인데 그중 한 가게 주인이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가게를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데키가 이 가게를 인수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골목 식당 봐서 잘 알지만 가게 함부로 인수했다가 망하는 사장님들 많잖아요. 무슨 깡으로 히데키가 덜컥 가게를 사버렸냐? 사실은 히데키의 아빠가 화과자 장인이라 어릴 때부터 아빠 밑에서 10년 동안 화과자 만드는 기술을 배워온 사람이거든요. 기본기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하대요. 주변에서 일단 히데키가 술 마시는 거 본 적 없고 도박 당연히 안 하고 인상 좋고 항상 손님에게 인사 잘하고 말도 잘 걸어줘요. 그러니까 뭐 가게가 맛있기도 하지만 화과자가 주인 때문에라도 가급적 여기를 찾아가려고 하는 뭐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사건이 2019년 7월 6일 일어나요. 히데키가 오후 4시에 장사를 끝냅니다. 좀 빠르죠. 그리고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거든요. 근데 이날 통화해보니까 목소리가 좀 뭔가 달랐대요. 아내에게 전화 걸기 전에도 가게를 찾아온 70대 단골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 보기에도 히데키 얼굴이 평소랑 다르게 너무 어두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줄 알고 좀 병원 가봐라 이러니까 할아버지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데키를 아는 사람이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성실하고 예의 바르다는 거죠.
그럼 그 뒤에 통화한 아내는 이 통화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2시간 반이 더 지나고 6시 30분에 두 번째 전화를 걸거든요. 이때 자기가 손목 끊고 강에 빠져 죽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죽을까봐 전화 끊고 5분 뒤에 경찰 신고합니다. 30분이 더 지나요. 7시 집으로 세 번째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번에 왜 히데키의 행동이 이상한지가 밝혀졌어요. 자기가 딸을 칼로 베었으니 지도 따라 죽겠다는 거죠. 이 통화가 끊어지고 얼마 안 돼서 경찰이 화가자 가게로 출동하거든요. 엄청 느리죠. 이미 자살한 사람 막아달라고 신고했는데 30분 넘게 걸려서 도착한 겁니다. 그 사이에 자리를 떴나 봐요. 샷다 내려져 있고 가게 앞에는 개인 사정으로, 저기 종이 보이죠?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영업을 중단한다는 종이가 붙어 있었거든요. 경찰이 급하게 또 인력 보충해서 히데키를 추적하는 겁니다. 가게 문 따고 내부 수색도 했는데 히데키가 아내에게 했던 말이 다 사실이었어요. 통화 6시간 만인 밤 12시 50분 가게 냉장고 안에서 히데키의 딸인 키즈 이부키가 죽은 채 발견된 거예요. 뭐 사건도 사건이지만 경찰이 존나 느린 게 이상하죠. 어떻게 경찰이 신고받고 현장 도착까지 3, 40분이나 걸려요. 그리고 어떻게 도착하고 나서도 5시간 만에 냉장고 문을 여는 거냐. 뭐 냉장고에 자물쇠 채웠냐? 말이 안 되죠. 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나마 좀 이해해주자면은 주인 허락 없이 강제로 문을 여는 일이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불법 침입이다 이렇게 컴플레인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1차로 현장에 나가는 거는 보통 계급이 낮은 그런 경찰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를 하려면 팀장급 이상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락하고 허락받고 또 문서 만들고 급하게 그런 의사소통 시간이 걸렸던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동안 일본 사건 할 때 경찰이 좀 느려 터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이런 원인도 없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게 밝혀진 내용은 아니에요.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망한 이부키인데 18살의 대학생이었어요. 히데키는 아내에게 자기가 칼로 베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끈 같은 걸 사용한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조른 거예요. 이제 히데키는 딸을 죽인 용의자 새끼죠. 빨리 찾는 일이 급해졌습니다. 사건 현장 중심으로 범위 넓혀가면서 계속 수색을 했어요, 경찰이. 그리고 시신 발견 1시간 뒤에 새벽 2시입니다. 집과 30km 떨어진 여기가 사이타마현 사이타마 시내였는데 오토바이가 나왔어요. 히데키께. 다시 2시간 반 뒤 오전 4시 45분 오토바이가 발견된 곳과 차로 30분 거리에 하천에서 히데키가 발견됩니다. 이미 목을 메고 사망한 뒤였죠. 이부키 시신 발견 4시간 만이거든요. 용의자 오토바이나 시신 발견은 꽤 빨랐어요. 이 정도면. 그런 거 보면 가게 수색은 아마 지시를 받느라 좀 늦었던 게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아내와의 통화나 그 뒤에 정황들 볼 때 히데키가 씨발 지 딸을 목 졸라 죽이고 자기도 목숨을 끊은 뭐 이런 사건처럼 보이거든요. 일단은 용의자에게 물어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경찰이 스스로 모든 걸 알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겠죠. 왜 사건이 벌어졌냐? 이제 그걸 좀 알아볼게요. 저기 찍힌 사진이 평소에 히데키가 장사하던 모습이었어요. 확대하면은 이렇습니다. 히데키 화가자가 당연히 뭐 잘 만들고 맛 좋고 인심 좋고 술 도박도 안 하는 사람이라 성실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맞는데 이 새끼가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치명적인. 여자 관계가 복잡한 새끼예요. 원래 첫 번째 부인이 있었고요. 이 여자와 애도 낳았는데 바람기 때문에 헤어진 거죠. 그것도 지 사촌과 근친상간을 저지른 겁니다. 뭐 씨발 동물의 왕국이야 여기가? 일본은 뭐 좀 약간 그런 이미지도 있긴 한데 아무튼 친척까지 온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꽤 심각했죠. 어떻게든 히데키가 이혼만은 막아보려고 했는데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뭐 다른 여자도 아니고. 재판까지 가서 친권도 뺏깁니다. 이혼한 뒤에 얼마 안 가서 재혼을 했어요. 이 두 번째 아내의 딸이 이부키였던 거죠. 히데키와 친자 관계가 아니었어요. 재혼을 2005년에 했거든요. 딸이 이쁘죠. 아까 사진 봤지만. 이 사람은 요시나가 사유리라고 사건과 관계없고요. 죽은 이부키가 어릴 때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던 일본 배우예요. 이부키가 이쁩니다. 이게 범행 원인이지 않나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양 아빠가 되는 히데키가 어릴 때부터 이부키 손잡고 동네를 자주 돌아다녔다는 목격담이 있거든요.
굳이 손잡고 다녔다는 설명을 지금 하는 거, 사실 아빠랑 딸이 어릴 때 뭐 손잡는 게 당연한 건데 굳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미 근친상간을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노딱 먹을까봐 자세하게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친딸이라도 저렇게 붙어 다니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올 만큼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거라면 어떤 일로 이부키와의 관계가 드러날 것 같은 위기가 왔고 히데키는 이 일 때문에 또 이혼당하고 싶진 않아서 결국 선택한 게 입막음 목적으로 이부키를 죽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히데키와 이부키가 다 죽었기 때문에 뭐 사실 확인은 안 됩니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히데키가 이부키를 친자식처럼 대하려고 한 건 맞지만 그 수위가 좀 셌다는 겁니다. 간섭이 심했다는 거죠. 아까 화과자 가게를 4시에 닫았다고 했는데 원래는 6시였대요. 언제부턴가 2시간 빨리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히데키가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장사가 안 돼서 부업 뛰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죠. 문제는 이건데, 이게 소름 돋는 부분인데, 일하러 간 곳이 이부키가 아르바이트하는 피자집이었다는 거예요. 딸이 일하는 가게에 아빠도 아르바이트를 하러 들어갔다는 거죠. 아빠가 보통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기에 2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렇게라도 집이 아닌 곳에서 딸과 더 같이 있으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감시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이부키가 어렸을 때 따라다니던 소문인데, 이부키와 같은 초등학교의 학부모 말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부키가 얼굴에 멍이 들어서 학교로 왔대요. 그래서 어머 너 무슨 일이니? 물어봤더니 이부키는 넘어졌다고 대답했는데 그 말투가 마치 자세한 이야기는 말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팔에 멍이 들어서 왔길래 물어보니까 아빠가 세게 잡아당겨서 생겼고 시험 점수가 낮으면 아빠한테 많이 혼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온몸에 멍이 많이 들어 있었고 히데키와 자주 싸웠다고 알려져 있어요. 히데키에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최대한 좋게 보자면은 개새끼예요. 알아요. 그래도 그나마 최대한 의도를 좀 보자면은 감정적인 사람이고 화를 잘 내긴 하지만 그건 이부키를 잘 키워보려는 욕심이 과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생활 간섭도 좀 심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순수한 아빠로서의 교육과 지도 목적이었다 해도 그렇다 해도 너무 과하다는 거죠. 피자집에 나가면서 일찍 가게 문을 닫게 되자 당연히 화과자집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도 물론 있지만 차라리 그 시간에 화과자 파는 게 더 낫거든요. 가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돈을 빌리기 시작해요, 히데키가. 하지만 갚을 능력은 없죠. 가장이 돈을 못 벌면 어때요? 가족의 생활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가정불화 일어나요. 부부싸움도 많아졌어요, 이때.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이부키 옆에 붙어 있으려는 이유가 뭐냐는 건데요. 그러면 반대로 이부키는 양아빠인 히데키를 어떻게 생각했냐? 그렇게 따르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집에 있어서 들어가기 싫다고 할 만큼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자애가 어린 마음에 어느 날부터 처음 보는 아저씨랑 살아야 되는 건데 아빠라고 부르면서 거부감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사춘기도 올 때고 이해는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유들로 히데키는 이부키와 더 가까워지려고 다양하게 노력했을 가능성도 있긴 한 거죠. 다른 건 다 동네 사람들의 뒷담화로 퍼진 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은 히데키는 재혼하면서 같이 살게 된 이부키와 빨리 친해질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부터 범행 동기가 뭘지 가정을 해보는 건데, 첫 번째, 그러다가 정상적인 아빠와 딸의 관계를 벗어난 거죠. 상호 합의하에든 뭐든 간에. 그렇게 가족 몰래 몇 년 지냈지만 딸이 자라면서 히데키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남자친구가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이성관이 자리 잡히면서 이거는 부적절한 관계다라는 걸 알게 됐거나, 그러자 여기에 화가 나서 히데키가 이부키를 죽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슷하지만 순서가 반대인데, 어릴 때는 정말 딸처럼 키웠어요. 근데 애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자 그때부터 히데키는 여자로 볼 수도 있던 겁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어쩌면 성폭행 뭐 이런 종류의 뭔가를 시도하다가 이부키가 반항이 심해서 우발적으로 죽였을 뭐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다른 이유인데요. 이부키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엄하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생활 간섭, 집착을 하면서 사이가 멀어졌고 체벌하던 습관이 반복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라면은 죽기 직전의 행동을 봤을 때 집에 전화를 여러 번 했거나 뭐 자기도 목을 맨 거는 어쩌면 죄책감에 괴로워했던 건 아닐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범죄심리 전문가들의 말도 좀 들어봐야겠죠. 다 소문과 추측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보자면은 이 사건에서 유난히 강한 지배 욕구를 갖는 부모의 유형이라는 설명을 했어요. 이부키 말대로면 어릴 때부터 엄했던 히데키는 자식이 잘 되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행동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애다 보니까 대화보다는 일단 거부 반응이 먼저 올 수 있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뭐 체벌 수위도 올라가고 화내는 수위도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력으로 변질됐을 뭐 이런 가능성 말하는 거예요. 히데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이부키를 각별히 신경 쓴 겁니다. 지 입장에서는. 근데 계속 거부당하자 자기가 한 노력을 보답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목을 졸랐다.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이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것도 뭐 그럴듯한 분석일 거예요. 단골 손님이 어두운 표정을 봤었다는 점에서 사건은 피자 가게 아르바이트 가려고 문 닫는 오후 4시보다는 훨씬 전에 일어났을 겁니다. 아마 이부키가 학교 갔다가 잠깐 들렸거나 아니면 불러냈거나 같이 가려고 아르바이트를 뭐 그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 3번 전화했고 목을 졸랐지만 칼로 베었다 라고 말한 행동을 보면은 범행 당시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한마디로 홧김에 그랬고 딸이 사망하자 그때 피가 차가워진 거예요.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이런 가능성.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신빙성 있는 거는 우발적인 사건이고 범행 동기는 모르지만 그래서 충동적인 범죄였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건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둘 사이의 어떤 관계 때문이 아니라 히데키가 오랫동안 이부키에게 무시당해 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면요. 일본 말로 베었다를 키루라고 합니다. 키루. 그리고 배신자를 우라기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라는 뒤를 말해요. 키루는 길이로도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자라는 말은 우라기리 안에는 뒤에서 베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등에 칼 꽂을 배신자라는 뜻인 거죠. 히데키가 아내에게 전화해서 딸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뜻으로 우라기리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앞부분에 우라를 못 들은 거라면 키리만 들었다면은 딸을 베었다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충분하죠. 히데키가 잘되던 화과자 가게를 포기하면서 빚이 생겼고 재혼한 아내와 사이가 나빠져도 딸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작 딸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배신당했다고 표현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딸과의 문란한 관계가 더 자극적이긴 하죠, 당연히. 그리고 귀에 잘 들어오니까 남의 말 하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어낸 소문 같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여러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뭐 거를 거 거르고 신빙성 있는 것들 남겨보면은 결정적인 범행 동기는 아무래도 가정 불화, 금전적인 문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딸과의 사이가 나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부키가 초등학교 때 발레했어요. 초등학교 동창 학부모 증언 들어보면은 이부키 엄마가 자식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학교는 빠지더라도 학원은 가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부키가 학비 비싼 사립고등학교도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4년제 대학 들어갔고 동생도 사립고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히데키는 아마 자식 교육에 부담이 많이 됐을 겁니다. 빚이 생긴 건 이런 이유들인 게 더 정확해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이때 빚이 3천만 원 정도 됐는데 매달 20만 원씩 갚다가 사건이 일어났을 땐 2천만 원 정도 남아있었다고 하거든요. 매달 200만 원씩 갚는 거예요, 빚을. 경제적인 부담이 심하겠죠. 50개월을 이미 갚은 상태였던 거고요. 근데도 2천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가족과는 사이가 멀어지니까 또 정신적으로 몰려있을 만 하겠죠. 빚쟁이 찾아오고 집에서는 빨리 어떻게 좀 해보라고 닥달하고. 가장의 무게인 겁니다. 어쩌면 피자 가게 아르바이트는요, 딸 옆에 있으려는 게 아니라, 뭐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딸이 일하는 곳이라도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면 마다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한 상황이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아니면 이부키와 친해지기 위해 뭐 이런 노력이었겠지만 이부키가 이런 걸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다면은 아빠 입장에서 배신감 느낄만 한 거죠. 아니면은 생활고 비관으로 동반 자살을 생각했을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상태로 남은 사건이라는 거죠. 당사자들이 다 죽어서 뭐 공소권도 없어요. 재판도 한 적 없고 범행 동기 확인도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시간에 이제 와서는 뭐 알 수 없다는 거죠. 한 가지 남은 건 히데키가 딸에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집착을 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범행 동기진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은 2019년 일본에서 일어난 키즈 히데키의 화과자점 딸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